오늘 아침 한겨레의 한 기사입니다. 윤석열 중수부 때 삼부 토건서 걸프 접대 향응 선물 받은 정황.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일정표를 보니 2011년 전후로 윤검, 육검사와 골프 일정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지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윤검과 함께 적힌 최 회장은 장모 최 씨를 가리킨다는 삼부토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조 전 회장이 윤 후보와 아내를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선물 명단에도 윤석열이 등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의혹이 제기된 2011년엔 삼부토건 임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앙지검 특수부 2부 조사를 받았고 담당 부장은 윤 후보의 동기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윤 후보는 전국 특수부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중수부에 있었다고 한 거죠. 기사가 나오자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실제 2011년 삼부토건 임원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본사 압수수색은 물론 수십 명의 임직원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을 준비할 게 아니라 본인의 수사를 대비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후보자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악의적인 오보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골프 의혹이 나온 그땐 부산저축은행 등 때문에 반낮 없이 일만 했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청문회에서 윤 후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2010년에 중수 이과장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안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수에 제가 근무하면서도. 중수 이과장을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을 주고 골프채가 없었습니다. 중수부 시절엔 골프채조차 없었다는 거죠. 가족 의혹에 이어서 새롭게 제기된 본인 관련 의혹, 야권 유력 대선 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주제 윤석열과 삼부 토건으로 정했습니다. 특정 회사 이름인데 대선 주자들과 관련돼서 계속 이름이 나와서 뭐 그 회사랑은 특별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단 제목은 저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강재영 아나운서가 쭉 소개를 했는데 일정표를 삼부토건 전 회장입니다. 조 회장의 일정표를 봤더니 여기에 윤검, 윤검사가 등장한다. 회사 직원들은 윤석열이라고 말한다. 이제 골프를 같이 쳤다. 같이 쳤을 걸로 추정되죠. 골프 약속이 있을 거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한겨레 보도인데 일단 여기서 윤검사라고만 일정표에 나오는데 이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앞뒤 정황이나 네. 앞뒤의 기록을 보면 뭐 윤석열 혹은 논산지청장 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걸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윤검 또는 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예. 뭐 추정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조 회장께서 연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생쯤 됩니다. 네. 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검사들 중에서 윤 씨도 뭐 적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뭐 보일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이제 사실 맞느냐는 결국 조 회장께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뭐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단지 추정에 불과한데. 예. 유상범 의원님도 그 검사 네. 재직실은 유검으로 부르셨죠, 유검. 예, 유검으로 불렸습니다. 유검 뭐 이렇게 되네요. 유검으로. 예. 뭐 이런 이게 이제 검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분이 연배가 워낙 많으시니까 또 많은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당시 준재벌에 가까웠고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게 윤석열 총장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근데 제가 어렵죠. 보기엔 이제 불법 행위 여부는 다른 문제고 그렇죠.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윤석열 검사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그 윤석열 검사의 장모님이 검찰 조사에서 그 이 조 회장 삼부토건 조 회장 소개로 중매로 결혼을 했다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을 중매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관계가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골프 몇 번 쳤다 이런 정도 문제만 예. 가지고 주목받는 건 아니고
사실은 윤검, 윤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러 윤검사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끔 등장하는 사람이면 이름을 적어요. 예를 들면 윤상범, 뭐 윤종민 이렇게 적어야지 이걸 윤 그리고 못 알아보는 윤검 이거는 매우 친하다, 매우 가깝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에는 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라는 네, 그건 또 부분에 다른 있어서 문제죠.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이제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럼 거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첫 질문으로 드린 거는 일단 유검이 과연 윤검이 과연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냐. 두 분의 말씀은 정황상 가능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황은 뭐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있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에서는 뭐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저희가 바로 두 번째 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골프로 접대받은 정황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네. 그런데 바로 윤 후보 측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과거에 골프 친 적은 있다. 최근 10년간은 없지만 네. 그 전에는 있다. 그때 비용은 각자 내거나 번갈아 냈다. 아마 이 번갈아란 표현은 뭐 이번에는 예를 들어 조회장 측에서 냈으면 다음에 칠 때는 뭐 윤 후보 측에서 내고 네.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 얘기 진위 여부는 떠나서 그건 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윤석열 총장의 좀 성격과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 치러 가려면 사실 대부분 자기 차로 가는데 예. 남이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골프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 잘 못 칩니다. 저도 여러 번 쳐봤는데. 그래서 잘 즐기질 않고 또 성격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대시 접대받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결벽증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면은 저희들 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눠서 내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저희들 그 행태였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골프를 예. 쳤고 근데 운전면허 없으면 그러면 뭐 택시 타고 가시나요? 누가 태워주나요? 골프장 보통은 이제 후배들이 가까운 데 있는 후배들이 같이 치게 되면은 뭐 태워주기도 하고 그러고 지인들이 같이 갈 때 어느 때는 한번 택시 타고 왔더라고요. 택시 타고요. 예, 저랑 치는데. 그렇군요. 혹시 뭐 하신 말씀이 글쎄 뭐 그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뭐 뇌피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번갈아 내거나 각자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조 회장이라는 분이 고향 대선배 아닙니까? 고향 학교 대선배고 또 중매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면 만약 같은 검사들끼리다. 혹은 뭐 변호사랑 또 이해관계가 있다. 이러면은 아마 좀 약간 그런 결벽증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와 고향의 대선배인데 골프 치면서 밥 먹으면서 각자 냅시다. 이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통상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네. 부득이하게 이렇게 어린이날 가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끝나고 나서 뒤늦게 계산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골프를 끝났을 때 들어오면서 예. 먼저 계산하고 내가 내일 그리핀이 계산하고 4분의 1. 들어와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검사들도 많고 실제 저도 많이 그랬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뭐 결국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서 또 예. 왈가왈부 해봐야 사실 뭐 의미는 없을 것 김영란법 같습니다. 위반은 당신은 없었기 때문에 아닌데 예. 그렇죠. 근데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른바 이제 정치적으로는 스폰서 검사라는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라고 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요게 있습니다. 번갈아 냈다. 그러니까 이번은 예를 들어 뭐 3월 골프는 조 회장 측에서 냈으면 7월 골프는 무슨 윤 후보 측에서 냈다. 근데 방금 말씀 듣고 또 윤 후보 측에서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치잖아요. 많이 치진 않죠. 예. 그러면 번갈아 낼 타임이 수첩에 적어놔서 3월에 치고 예를 들어 내년 3월에 치면 지난해 저쪽에서 냈으니까 올해 내가 내야지 이게 좀 쉽지 않을지 이런 거죠. 뭐 과거에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치셨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몇 번 같이 치다가 이번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뭐 저 입장에 또 이해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예. 보통 좀 내기도 하고 이랬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특정 날짜만 놓고 놓으면 그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예. 그 본인도 과거에 그 전부에 여러 번 치셨다고 하니 뭐 그렇게 말씀이 근데 나온 제가 거 아닌가. 보기에는 한 번 한 번을 기억을 되살려서 이게 뭐 접대를 받은 거냐 아니면 뭐 향응이냐 이런 걸 판단하기는 뭐 그거는 이제 아주 뭐 엄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양반이 건설회사 사장
대표 아닙니까?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이라는 건설회사 대표하고 골프하고 선물하고 이런 관계가 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여러 차례 유지가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보통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교우 관계라든가 일반적인 사회 관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나 다른 정황 같은 게 이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이제 뭐 또 중매까지 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삼부토건 조 회장과 윤석열 검사와의 관계는 좀 특수 관계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의혹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삼부토건 관련된 사건이 또 전원 또 무혐의 처리가 된 그 수십 명 조사를 받았는데 다 무혐의 처리가 됐다. 그 얘기는 제가 잠깐 시청자분께 설명을 그래서 이제 드리면 그런 점이 의혹거리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좀 이제 성실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부토건 이제 횡령 충분히 혐의로 예.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부토건 임원들이 횡령 혐의로 2011년 10월에 검찰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안 되고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거는 그때 중수이과장이었던 더 위에 대검의 중수이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혹시 친한 삼부토건 인사들로 해서 뭔가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이제 한겨레 보도에 있었어요. 네, 공급된 중수 일과장이었죠. 아 중수일과장이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보도를 보고 이게 조금 앞에서 설명하면 스폰서라는 말을 붙일 때는 통상 그와 같은 그 관계를 맺어서 특정 어떤 사안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예. 이런 관계를 이제 보통 스폰서 관계를 우리가 상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요 보도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보도는 있는데 특수 2부장과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수사가 무혐의 됐고 끝났는데 동기다, 이랬죠. 뭐 대검에서 뭐 컨트롤 타 역할을 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그 당시 특수 2부장과에게 그럼 과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그럼 전화를 해서 어떤 사건 선처 요구를 했냐 이런 데 대한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게 과연 공정한 수사였냐라는 의문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도도 이상해서 제가 그 당시에 특수 2부장을 했던 한동영 부장을 제가 사실은 이름을 언급해도 예. 뭐 할 수 없네. 뭐 지금 찾아보면 다 했으니. 나옵니다. 사실. 한동영 부장이 사실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랑 그 당시에 사건과 관련돼서 전화 통화한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 기억에는 전화 통화한 기억이 없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검과 중앙지검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중수 1과장, 2과장과 중앙지검의 특수 1, 2, 3부장은 병렬 관계입니다. 지휘 관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중앙지검 수사를 대해서 지휘를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건 과장들이 아니라 그 위에서 중수부장 바로 밑에 있는 수사기획관이 이제 실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수 1과장, 2과장이 중앙지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슨 지휘하거나 문의할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는요, 이제 뭐 그 당시에 담당 검사가 전화 받은 적 없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사건 내용을 좀 보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하는 거에 대한 좀 뭐 조사나 아니면 취재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설명을 좀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그 얘기를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마 스폰서 검사라고 하는 게 스폰서 검사라고 그래서 처벌된 사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처벌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명 처벌 받았습니다. 누구? 자동차를 받아가지고 네. 문제됐던 벤츠 벤츠 여검도 사건도 있고 많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거는 약간 스폰서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뇌물 내지는 거의 뭐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 스폰서 검사라는 건 일반적인 이제 교우 관계라든가 아니면 친소 관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불법이 아닌 형태로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거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밝혀내기도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단지 정황상 이런 이제 의혹이라든가 했으니까 성실하게 해명하고 이게서 사람들이 뭐 이게 확실하게 아니다 기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난 안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진짜 성실한 해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은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뭐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식으로 가면 조금 곤란할 거다. 아까 저희 한동영 부장이랑 통화를 했더니 한 부장이 그럽니다. 이 사건은 실패한 수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건이 아마 자기 기억에는 대검 첩보로 내려온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다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 실패한 수사라서 본인이 마무리도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이게 성공한 수사였으면은 외려 또 그 뭐 여러 가지 논리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뭐 윤석열 총장 얘기나 뭐 이런 게 나올 겨를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니 만약에 또 하나. 봐줬다면 당연히 실패한 수사가 되죠. 근데 모양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봐줬다는 그거는 얘기를 이제 본인 하시는 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게 없다고 이제 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게 조 회장은 34년생입니다. 윤 총장은 60년생이고 아들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뻘을 데리고 뭐 무슨 관계를 맺는다는 게 우습고 오히려 그 아들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셨고 또 굉장히 그 학력이 좀 좋은 학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2006년이면 윤석열 총장이 겨우 부부장 검사쯤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당시 준재벌급의 삼부토건의 회장이 무슨 뭐 훨씬 많은 그 선배들도 많은데 윤석열 총장이 무슨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의 의견을 잠시 뭐 첨예하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J 땡땡땡님 언론의 의견 제시일 뿐 팩트를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슈 땡땡땡님은 골프 같이 친 게 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대신 합리적인 의혹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오해받을 짓을 한 건 맞다. 그래 땡땡땡님께서 해주셨고 비유로 시작되는 님께서는 도이치모터스의 삼부토건의 윤 전 총장에게는 악재인 건 맞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뭐 일단 조사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은 당시로선 김영란법이 없어서 범법은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스폰을 받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조사나 수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이게 문제가 시청자들이 되는 판단할 경우는 일이죠. 단순히 골프 쳤거나 뭐 선물 받았거나 하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고요. 예. 실제로 그게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미쳤냐. 이 문제가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거니까 예. 성실하게 해명을 해야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자꾸 성실하게 해명하시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관여한 게 없고 사건은 알아서 그 특수위부에서 그렇게 그 실패한 수사로 정리가 됐는데 뭘 해명합니까? 그 해명할 게 없는데 해명하라는 걸 너 죄가 없으니까 네 죄 없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뭐, 해명이요. 예. 이 얘기를 또 이제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 이 조남욱 회장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골프 친 적 기억도 없다. 사실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정확한 거는 이제 10여 년 전에는 네. 몇 번 식사도 하고 골프도 쳤지만 최근 10년 내에는 최 전 회장과 통한 적도 없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반박 입장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정황상 이 조남욱 회장과 이 윤석열 검사하고는 이게 중매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선물 주고받는 골프 친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그냥 난 모르겠다. 혹은 뭐 그냥 뭐 안 했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관계이긴 하나 뭐 사실은 뭐 그런 불법적인 건 없었다. 이런 약간은 좀 이 정황에 부합하는 그런 해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해명 보고 그 해명 자료를 보고 오늘 보니까 다 저희 김정민 의원 말씀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더만요. 과거에는 골프도 치고 이렇게 식사도 했지만 그 이외에 안 만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폰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충분히 한번 쭉 두고 보자고요. 이건 뭐 많이 말씀들 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요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비판적 검증에 관련된 소재를 많이 합니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삼부토건 관련돼서 지금 조 전 회장과는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 관리로 갔다가 이 회사가 나중에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매각이 된 대주주 쪽에서 새로 지금 삼부토건 대표에 누가 있냐면 이낙연 민주당 후보의 동생분이 여기 또 대표로 가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왜 또 이 회사가 또 야권 대선 주자에 또 구설인지 의혹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또 여권 대선 주자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분 다 아시는 건 없으실 것 같은데. 윤석열 테마주입니까? 이낙연 테마주입니까? 이제 이낙연 테마주로 바뀌는 거지.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잘 아는데요. 삼부토건 일단 그 조남호 회장이 예. 이제 경영을 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매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반 펀드에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펀드에서 매각을 해서 이 새로운 경영진을 이제 스카우트하는 건데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조남호 회장이나 누가 뒤에서 뭔가 이렇게 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했다면 지금 그런 의혹이 말이 되는데 이 노조가 이게 예. 이제 매각이 되는 바람에 노조가 발언권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이 회사를 살리려면 회사가 지금 위험한 상태니까 예. 살리려면 경영의 능력 인사는 필요하다고 해서 수소문해서 찾은 사람이 그 이제 이낙연 대표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무슨 로비라든가 아니면 뭐 뒤에 어떤 특수관계라든가 이런 거 개입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 예. 그러니까 노조가 그 동생을 이제 동생을 모시게 돼 또는 영입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뭐 큰 문제는 그런데 없을 것 이제 같아요. 뭐 말씀은 그러시는데 작년 10월이면 우리 이낙연 어대낙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낙연 대세론이 굉장히 강할 때고 그래서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지지세가 셀 때인데 하필이면 그 새로운 펀드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낙연 후보 동생을 영입했다. 여기 뭐 지금 이 회사를 그 CEO로 경영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굳이 이분을 영입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테마주로 생각하면 이낙연 테마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일단 뭐 저희가 회사 이름이 나왔는데 테마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테마주로 테마주가요, 되게 대선 근거가 테마주로 없는 되게 안 경우가 돼요.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 방송을 투자 정보로 이렇게 오인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테마주라는 말씀은 테마주 참고해 쫓아가면 주시고. 진짜 안 돼요.